서울 영리동 소금길에서 조직이 어떤 연계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경찰청에서 아마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의 그 범죄 예방 항공수사의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 저희가 어떠한 논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남 지하철 주말 사건, 수락산 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에 대해서 시민들과 범죄 예방을 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에서도 부랴부랴 또 대전시에도 화장실 전체를 다 점검하셨죠. 언론에도 또 나왔었는데요. 여하튼 그런 화장실에 대한 그 위치 아니면 이런 CCTV가 있냐 없냐, 관심들이 있냐 없냐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심들을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전도시 만들기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중점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사건이 국민 안전지에서 굉장히 많은 문화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세트드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신도시 개발이 줄을 이뤘는데요. 어떤 경제적인 난로로 인해서 최근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의 컨셉 중에 하나가 세테드가 컨셉이자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과 세테드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 디자인과의 조합이라서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시민들에게 어떤 위압감을 조성하지 않거나 또는 늘 안전한 공간을 행정이나 경찰청이 지원하고 있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인 조합입니다. 예로 요거 보시면 알겠고 요거 등인데요. 요게 CCTV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압감을 조성하지 않고 늘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있다라고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테드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세테드가 중요한 건 뭐냐면 폭개 위반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세테드가 되면 마치 범죄가 다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범죄를 다소 줄이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하나의 툴로서 보시면 기법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행정에서는 어떻게 접목되냐면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UCT, 건축, 설계 등에서 다양하게 지금 접목되고 있습니다. 세테드 원리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5가지입니다. 5가지 원리 중에서 기본 원리하고 부가 원리로 나뉘는데요. 자연적 감시, 시스템의 영역성, 활용성 등의 유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지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교통부가 대부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나 또는 법무부죠. 법무부나 문광부 쪽에서 일부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교통부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 현재로는 6개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기본법에서부터 건축법, 그 다음에 건축시행령,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도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예 여기에서는 세테드에 대한 기준을 가장 명확히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공원에 있어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중앙정부 사실은 작년 19대 때 이 세테드에 관련된 모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을 했었죠. 제안을 했는데 아쉽게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번 국회에서 아마 이 세테드 관련 모법은 먼저 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방정부 관련 제도 중에서 조례 부분입니다. 물론 모법이 없습니다만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런 세테드를 적극적으로 지원 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들을 쭉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 비교는 저희도 빠르게 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2003년도에 부산광역시가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부산교에서는 세태도 관련된 사업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광주가 있고요. 현재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도나 광역시에서 11개의 지정을 했고요. 아마 제정을 안 한 데가 광주, 인천만 지정을 안 했고,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67개 지자체가 주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력이 있고요. 부산은 아마 시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 관련 제도 중에서 세태드 가이드라인 및 수립 지침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수립 지침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판교에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지침이 나왔습니다. 이 지침이라기보다는 관련 판교 신도시 계획 안에 일부분 세태드가 도입됐다는 그런 의의가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원시가 소위 말하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태드를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나주시 보시는 바와 같이 종교까지도 매년 있고요. 경상남도 양산시 같은 경우는 무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주택, 특히 원룸이나 빌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증제도까지 도입하는 양산이 쭉 진행했고요. 유성구가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 유성구가 가장 최근에 유성구 공작 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노력을 관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전체입니다.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 아무리 뒤져질 자리가 없어요. 잘 나타나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태드 가이드라인의 모법이 없다 보니까 수립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근거를 쭉 가이드라인을 모아놓고 형태를 보면 보통 가이드라인이 이론적 검토, 그다음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 세태드 가이드라인 수립 내용, 그다음 세태드 추진 방안으로 크게 네 분야로 가이드라인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안에는 반드시 시범 사업을 넣는 그런 형태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세태드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당국 세태드 학회에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시한정책 경우 때 강 교수님이 제일 많이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현재 제가 14년 6월 인터넷상에 지금 공개된 건데, 거기 보면은 경기도가 15건, 인천이 5건,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전은 인증을 못 받아놓은 상태인데, 사실 이게 좀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인증을 받은 아파트 중에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계양 센트레빌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CCTV를, 과거에 이런 CCTV를 증용 CCTV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활용성을 증대하거나 또는 지하 주차장에 있어서 여성들의 어떤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 나의 구체적인 세팅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와 연계한 탐수전이라는 종류별 다 구체적으로 어린이고 계획과 기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는 국내에서는 세트들 인증을 처음 받은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영리동 소금길입니다. 이게 워낙 세트드로 잘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사실은 이 영리동 소금길은요, 사실 세트드를 목적으로 해서 추진했던 건 아닙니다. 아니고 도시 환경에 있어서 관광에서 또는 동호부장에 있어서 사실 그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게 왜 반응을 보였죠?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또 범죄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컨셉이 잘 들어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 또 발표를 했는데요. 범죄가 다소 줄었다는 그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쭉 있습니다. 보면 사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
공간, 안전한 공간이라는 걸 잘 알게 유도를 했고, 여기에는 물론 기계적인 감시에서 CCTV도 도입되어 있지만 비교적 CCTV보다 기계적인 어떤 의존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눈, 사실 눈이 가장 무서운 거 아니에요. 술 먹고 들어가면 와이프도 제일 무섭듯이 사람의 눈들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자연적 감시를 잘 유도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계획들을 쭉 세웠고요. 거기에서의 그 주체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 주체는 서울시와 용역사, 주민공동체, 자치구들이 이렇게 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자문으로서 경찰서와 경찰서 안에 구성되어 있는 범죄예방기자위원회, 이름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위원회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서는 이제 해외 범죄예방기자연구소가 많은 참여를 또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걸 과제로서 끌고 갔는데요. 어떤 모델 사업을 만들고자 그래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도움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체들이 사실 이렇게 보니까 자신들도 여기에 어떻게 하면 기업의 홍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업체에서도 사실은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학회라든가 예술가들이 재능을 기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갈 거라는 거를 언론이 아카이빙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을 한 거죠. 기록을 남기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사들의 역할도 가미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중앙경찰서 내려오는 사업들, 지금 세트를 관련된 지원 사업들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제출하라 이렇게 아마 많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연미동에서 나온 거. 이 연미동의 효과에 대해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형사정책연구에서 발표한 건데요. 보면 주민들이 통끼리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약 18.6%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 소음길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 경찰에서는 야 1년 안에 효과가 있겠어? 그런 어려움이 사실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민들의 어떤 심적인 만족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효과는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이 소음길이 재개발이 확정이 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국가들 간에 문제가 좀 있는데 과도한 예산에 투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로 간다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잘못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목적과 사업의 효과는 반드시 발전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범죄예방 환경진단 시범사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2의 도시답게 부산에서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평가도 사실 강효진이랑 저한테 지금 한 2년 정도 가봤는데 이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사업의 내용은 연미동이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길에 대한 명령도 하고요. 생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심감을 부여하려고 하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연미동이랑 그다지 다른 상태는 안 됐습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많이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연미동과 주민 참여가 없어서 지금 현재하고는 약간 시간을 요했던 그런 방향으로 사고가 나오지 않았던 그래서 아쉬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부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런 표지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에 노출된 사람이 신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이 표지판의 위치를 불러주면 경찰이 즉각 그 위치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도 16개 경찰서와 83개 지구에서 협조하는 협업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 이건 연미동하고 좀 더 다른 효과가 좋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세패드 행복마을이라고 해서
이 부산지방경찰청의 청장이 굉장히 의지가 강했던 사업입니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시와의 어떤 협조가 다소 좀 없었기에 아쉬운 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이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면 뭐 벽화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돈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또 중요한 건 이 사업도 주민들의 참여가 다소 부족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이나 주도의 형태로서 처음부터 예상했던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아쉬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경찰이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데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이 되도록이면 행정과 경찰이 협조를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점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관련했던 건데요. 유성구 범죄와 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떤 거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런 겁니다. 충청남도에서 범죄 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그다지 두껍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알기 쉽게 이런 사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자체별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사실 계획가 입장에서 의구심도 듭니다. 중앙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 하나만 범죄라고 다 지역의 어떤 특성을 그다지 많이 물론 반영을 하겠지만 기본 맥락은 중앙정부에서 만들면 좋은데 다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부처가 이 세태에 중앙부처가 될지를 다소 지금 논의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서는 더욱이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시민 안전을 요구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맥락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5가지 원리에 따라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공원, 특별적, 공공공사,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저하고 시민과 행정이 어떠한 그 내용을 다뤄야 되는가. 예를 들어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세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 또 디자인과 어떤 식으로 접목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게 있습니다. 적혀 있고요. 그래서 원칙에 대한 거는 이런 구성들이 있었다. 공간적인 거, 시설적인 거, 주민,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내용을 다뤘습니다. 근데 다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쉬운 거는 이게 통수가 될 것 같겠지만요. 이 계획은 사실 비용도 없고 시간상의 계획은 쫓겨가고 만들던 계획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현장조사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조사를 할 때는 경찰이랑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제가 사실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고 보시면 알고요. 이 세패드의 이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용하는 건 누가 활용하느냐? 유성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심의라든가 아니면 인허가를 줄 때 그것을 참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각종 도시계획위원회나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거나 자문을 할 때 자기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 구에서 책정해 놓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설계가들이 이걸 보고 설계를 하게 되면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주 저희도 알기 쉽게 구성을 해놨는데 그림과 그다음에 아까 5대 원리가 어디에 이게 이제 건축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개 원리 중에 가장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 원리가 어디라는 것을 비교를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고 이미지, 그 다음 설계 지침, 그다음 유의사항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지역의 가이드라인이 아니어도 타 지역의 가이드라인을 보셔도 아마 추진하시는 업무에는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기계적 감시로 CCTV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반사경, 특히 이런 그 원통의 반사경은요, 그 원룸
이번에 말씀드린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빌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계단에다가 이걸 설치하게 되면 위층에 누가 있는지를 올라가면서 찾지 않습니다. 그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안심벨 같은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모건대랑 같이 하면서 중앙정부 지원을 하면 안심벨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미지만 올려놨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대 정도 이렇게 제작을 시제품을 만들어놨는데 이 시제품을 아직도 저희가 주 기관들에서 그러니까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한번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를 원하시면 저희가 시제품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셔도 유성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재밌는 사례인데요. 대전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앱대라는 커피숍인데 이 앱대는 이 구청에서 이걸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주인이 주변에 있는 여성들에게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택배 물품 무방함이라는 개인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택배를 찾아가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고요. 근데 이러한 서비스도 민간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센터 사업 사례인데요. 인터넷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빌라나 이런 데 보면 아니면 도둑들이 밟고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가스는 배관이 노출돼서 배관식으로 되죠. 이런 것들을 아예 다 그 안쪽으로 매입해본 케이스인데요. 그 다음에 세태드 기법에 의한 범위 예방 건축물이라고 아예 인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산시 같은 경우는 한 빌라가 어제 확인한 한 150채 정도가 지금 인증이 되어 있는데 인증 단계 입안을 받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저희가 논의해야 할 내용이 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논의할 내용도 되겠지만 세태드 사업적 측면에서 이건 이제 행정 쪽에서 좀 관심을 봐주셔야 되겠죠. 이 세태드는 단시간에 사실 사업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태드는 종합적인 그런 범죄 예방 한축으로 이해를 하시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깨비 방망이냐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 범죄 예방을 범죄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시민들의 안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고된다고 하면 당연히 세태드에 대해서 시민들도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세태드의 사업 효과 등이 제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세태드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공무원도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분들이 있고 세태드에 대한 그 공무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시에서 경찰청은 최근에 경찰 교육원에서 이 제도를 최근은 아니죠. 강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꽤 오랜 시간 전에 공무원들 경찰관들의 현장 체험도 할 수 있는 일주일 코스의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되도록이면 이걸 해야 되고 저는 이 교육이 정말 협업을 하려고 그러면 같이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노하우를 주고받을 수 있고 국민당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경찰청이랑 대전지방경찰청이랑 시장님이 성장이라는 시장님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 세태드 교육을 오히려 같이 받는 게 효율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태드 관련 전문가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전문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태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가 접목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세태드 관련 공무원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안심벨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T가 접목돼야 돼요. 이건 나중에 아마 CCTV 센터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구청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는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세태드를 알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용어들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에 대한 타격 같은 것들을 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는 주민 참여 제공을 하는 세태드의 홍보비 교육 방안 이건 양 기관에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인 어떤 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면 연리동 소금길처럼 재개발로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연리동이 어떻게 보면 미완성이 됐던 이유는
글쎄요, 뭐 그쪽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건 아닙니다만 파급효과가 더 다른 쪽으로 가기 전에 좀 운동을 좀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라도 재개발부터 아쉬움이 나고요. 그 다음에 경찰 쪽이랑 이제 그 시의회 쪽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테드 정책을 위해서 행정 및 경찰 협조가 반드시 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두 기관이 다가서기 힘들면 사실은 시의회에서 조절을 해도 가능하다는 부분 생각하고요. 또는 언론이 중간에서 유도를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 연리동에서 아까 아카이빙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언론 쪽에서도 그런 두 기관에 그런 걸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상설 기금이 정례적인 회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원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오늘 같은 회의가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고요. 실무자를 넣어서 책임자까지 회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노하우 공유는 세트 사업의 성공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EP를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테드 교육을 같이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관련 서와 관련 구청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최근에 충남에 있는 제5 시의 그 경관 공청회, 기본계획 공청회를 갔는데요. 그 기본계획 공청회 옆에 경찰관이 앉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당연히 범죄 예방 세테드가 접목되라고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안 시키는 게 이상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경찰관을 넣어야 된다고 하셨고 불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조경위원회 각종 공청회에는 부도로인 세테드가 관련된다고 하면 경찰관이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실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요. 시간 제한이 잘 되셨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요. 조례를 단순하게 지금 정부에 있는 조례 내용을 보면요. 약간 선언적인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직접적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또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좀 담당하고 있는데 모법이 없는 상황으로 아마 규제는 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꼭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테드는 교육하고 시민들의 공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노프라인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요. 이 세테드 사업이 되면 자연스럽게 집가가 상승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인천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돈을 드는 세테드를 왜 인증받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홍보하는 데 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가 상승에 일부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뭐 굳이 알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걸 암시하면 그 부분들도 참여도가 사실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조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좀 길게 했는데요.